8월 15일 목요일 저녁 8시 26분입니다. 이번 영상이 오늘의 세 번째 전체 영상이자 공지해 드린 대로 비트코인을 볼 텐데 우리 채널이 코인을 하는 채널은 아니지만 휴일이나 주말에 한 번씩 올리는 서비스 영상, 그 코인 영상입니다. 뭐 최근에 댓글 보면 종종 이따금씩 이런 걸 보셨죠? 더블맨, 네가 지금 한 종목만 사야 된다면 너는 어떤 종목을 살 거야? 저요? 솔직하게 비트코인이요. 비트코인은 지금 매수 타점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이번 영상에서 비트코인을 좀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더리움, 에이다, 솔라나, 리플 이거 주말에 볼게요. 주말이라고 해봤자 내일 모레니까 주말에 보고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을 좀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다. 정말? 아니 한 종목만 살 거면 더블맨 너는 비트코인만 살 거야? 아니 지금 산다는 게 아니라 매수 타점이 넘어가게 되면. 그럼 나 지금 너 주식 채널 멤버십인데 멤버십 하지 말까? 네. 뭐 굳이 한 종목만 사시겠다면 비트코인을 사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다. 더블맨 그 근거가 뭐야? 나를 설득해봐. 아니 제가 뭐 설득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번 영상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요거 들으셔야 돼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채널은 엘리어트 파동을 기본으로 오늘 서 있는 이 캔들의 위치가 파동상 어느 부분과 대응하는지를 확인해서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 큰지 하락할 여력이 더 큰지를 여러분들과 카운팅 돼가면서 같이 보는 채널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파동 이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생략을 하겠고 오른쪽 위에다가 우리 채널에서 만든 엘리어트 파동 이론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채널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말미에도 링크를 넣어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뭐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든 10분 남짓한 영상이니까 영상을 보시면 그 파동 이론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겠다. 비트코인은 우리가 지난번에 뭐 한 두 달 전인가요? 아닌가? 한 6개월 전인가? 이 코인 하실 때 얘를 뭐 실적이나 이런 걸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코인 하실 때는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 그래서 그거에 관한 뭐 설정법이나 기본 그 기초적인 지식에 관해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전체 공개 영상에 있어요. 그거 찾기 힘드시면 제가 이번 영상 말미에 넣어 드릴 테니까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아 그렇지 뭐 파동 카운팅 그건 제가 해드릴 거니까 지금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때에는 뭐 볼린저 밴드나 이동평균선만 보시고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상태도 중요하겠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왜 우리 채널이 비트코인을 이 손을 대게 됐는지 그 스토리부터 아이 뭐 지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꼼꼼하게 한번 보자고요. 간만에 보는 거니까. 그지? 그리고 한 종목만 매수해야 된다면 솔직한 답변을 원하시면 저는 비트코인. 더블맨 난 그러면 너 채널 구독 취소해도 돼? 네. 대신 다른 종목 사지 마시고 돈 잘 갖고 있다가 비트코인 매수 타점 넘어가면 거기에 살 자신 있으면 그래요. 영상 안 보셔도 돼요. 네? 네. 엄청 솔직한 거예요, 지금. 그지? 그래. 자, 우리가 비트코인을 손댄 게 이때부터 손댄 거예요. 언제부터 손댄 거냐면 여기죠, 4월. 그놈의 4월, 2021년 4월 달에 이때 한창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고 사야 된다고 사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그래, 살살살살살살 올라가기 때문에 2021년 4월 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로 빵 터져요. 여기에요. 여기 고점이라고요. 고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나와야 되잖아. 빵 떨어지고 살살살살살살 올라가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차트 분석하면서 이런 모양은 끝 모양이랑 비슷하니까 나와야 돼요. 지금은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뭐 그랬었던. 그래서 얘가 그 이후에 이렇게 빠지니까 오 더블맨 코인도 해라 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코인을 안 하셨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2021년 꼭지에 이때 사람들이 막 푸시를 해가지고 막 사라 더 간다 더 간다 더 간다 그래서 이때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때 8천만 원이었던 코인이 4천만 원까지 떨어져가지고 지금도 그 커뮤니티 사이트 들어가 보면 이때 막 모니터 부수고 문 부수고 컴퓨터 던지고 막 그랬던 사진 찍어서 막 이렇게 올리고 했었던 그때예요. 2021년 4월부터 2021년 7월 이 3개월 동안. 그런데 우리 채널에서는 그때 뭐라 그랬냐면 비트코인 달로 보면은 이때죠.
이때 이만큼 떨어졌을 때, 그래 지금 보면 별거 아니지만 그때는 8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지만 우리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아, 여긴 절대 끝이 아니에요. 일단은 살 수는 없지만 만약에 꼭지에 산 사람도 한 번은 더 남아 있으니까 반드시 홀딩을 하세요. 그랬어요. 이 모양 한번 보세요. 이건 다른 일반 개별 종목에서도 나오는 모양이니까 이 모양은 뭐랑 비슷해요? 카카오 게임즈. 그래. 제가 그려드릴게요. 이 모양은 빠바바바바바바방 이렇게 가다가 빵 상승하면 여기가 3파의 꼭지, 4파, 5파 요거예요.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 3, 4, 5.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보같이 사가지고 이만큼 떨어져도 일단 한 번 남아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요 모양. 요 모양 기억하세요? 노트에 그려 놓으실래요? 이 모양이 어디서 나와요? 카카오 게임즈. 여기. 요 모양이죠? 그럼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3파의 고점이면 여기가 5파 꼭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을 해도 대덕전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긴 대덕전자도 똑같은 모양이에요. 여기가 1파면 여기가 3파, 여기가 5파기 때문에 일단 한 사이클이 끝난 차트예요. 대덕전자도. 그지? 그래서 대덕전자의 월봉이나 셀트리온 월봉, 또 카카오 게임즈의 주봉처럼 이 비트코인은 여기가 3파의 고점, 여기가 5파예요. 그래서 그동안 조정을 받은 거지. 그렇지? 2022년부터 그동안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됐던 게 여기가 일단 한 사이클의 고점이고 여기가 한번 조정을 받은 거면 여기서부터 파동 카운팅을 새로 해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 여기가 1, 2, 3파의 특징이 뭐예요? 앞에 있는 전고점을 모두 돌파한 파동. 그래서 우리는 2024년 3월이죠. 3월 고점을 3파의 고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아있어요? 그래, 큰 5파가 한번 남아있다고요. 큰 5파가 남아있다고. 무조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의 5파를 먹고 은퇴를 한번 해볼까 이런 헛된 망상을 꿈꾸고 있는 중이다. 코인 하시는 분들은 다 꿈꾸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큰 상승이 한번 남아있다. 큰 상승이 남아있다, 큰 상승이 남아있다라는 그 안에 포함된 그 카운팅의 근거는 올 3월의 고점이 앞에 있는 쌍봉을 넘은 3파의 고점이고 지금 어떻게 넘었어요? 그냥 넘은 게 아니라 중간에 음봉도 하나 없이 양으로 넘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는 무조건 갈 거고 여기 꼭지에 물린 사람도 홀딩을 해야 되고 여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카운팅의 3파의 고점이니까 5파가 한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5파가 한번 남아 있는 거죠. 그치? 그래. 아니, 확실하게 한번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크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개괄적으로 크게 봤을 때 지금 이런 상태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어디에서 매수를 해요? 언덕을 넘을 때. 그래. 어떤 차트가 이렇게 언덕을 만들면서 내려오면 얘가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어디를 넘을 때 매수해요? 각각의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할 필요 없는 거죠. 어디까지 내려올지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얘가 월봉상 20선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기 20선 보이세요? 여기 20선 이 밑에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떨어지면 뭐 어때? 올라갈 때 언덕 넘을 때마다 사면 돼요. 이게 거의 마지막 매수 타점인 것 같아요. 이번에 올라갈 때 사는 게. 근데 예. 간단하잖아. 어떻게? 늘 하는 거잖아요. 우리. 최근에 이런 모양이 뭐가 있었어요? K시텍 또 뭐 있었어요? 코스맥스 뭐 SK바이오팜 LIG 넥스원 다 이런 모양이죠. 뭐 이렇게 언덕을 만들면서 내려오면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언덕을 넘을 때마다 사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이런 모양이고
에코프로도 이런 모양이고, 에코프로 BM도 이런 모양이고, 포스코홀딩스도 이런 모양이고, 아예 그냥 매수 타점을 지 스스로 우리한테 홀딱 벗고 알려주는 이런 깔끔한 차트가 어디 있느뇨? 주봉이에요. 주봉으로 보면 잘 안 보이세요? 왜 안 보여 이게? 일봉으로는 보여요? 일봉으로는 보여? 언덕이 어디예요? 여기가 언덕, 여기 언덕, 여기 언덕. 이거 언덕 넘을 때마다 사면 돼요. 얘는 지금 언덕을 아예 대놓고 그냥 명확하게 만들면서 내려오는 아이예요. 이렇게 일봉 하나 올라간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네? 여기 언덕 넘을 때, 여기 언덕 넘을 때, 여기 언덕 넘을 때 매수하면 여기를 넘는 순간 오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이 언덕 넘을 때 분할 매수해야죠. 내가 돈이 비트코인에 1억 넣을 거야. 그럼 여기 넘을 때 뭐 2천, 1,500, 여기 넘을 때 1,500, 2천, 여기 넘을 때 1,500, 2천 뭐 이런 식으로 돌파할 때 매매를 하면 되겠고, 이런 모양이 뭐가 있었어요 최근에? K스택. 이 더블맨, 너 썸네일이랑 지금 방송하는 내용이랑 좀 다른데? 썸네일은 매수 타점 지난 후 급등하면 바라볼 수밖에 없다. 나는 그래서 들어왔는데 왜 급등하게 되면 바라볼 수밖에 없어? 그거 일단 기다려 보세요. 아직 영상 지금 시작한 지 10분밖에 안 됐어. 우리가 K스택을 어떻게 샀어요? 이게 웬 떡이야? 야, 이런 차트는 여러분 흔하지 않아요. 이렇게 언덕을 만들면서 내려오는, 지금 비트코인의 주봉이랑 코스피의 K스택이랑 비슷한 모양이죠. 이런 모양은 어딜 넘을 때 샀어요 우리가? 여기 넘을 때, 여기 넘을 때, 여기 넘을 때, 이런 모양이에요. 또 최근에 SK바이오팜 주봉으로 보자고요. 주봉도 어디가 언덕이에요? 이렇게 언덕을 만들면서 내려오면 여기 넘을 때 매수, 여기 넘을 때 매수, 여기 넘을 때 매수. 또 코스맥스도 똑같은 모양이잖아 다. 이렇게 내려온 거랑 왜 모양이 달라요? 똑같구만. 어디 넘을 때 산 거예요? 여기 넘을 때, 여기 넘을 때 매수. 오케이? 더블맨 왜 은근슬쩍 거짓말해? 여기 넘을 때 샀다가 엄청 물려가지고 우리 고생했었어. 크게 보면 괜찮다고. 코스맥스도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꼬라박아도 쫄지 않고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근거는 연봉이 받쳐주기 때문이에요. 고점으로부터 새 묶음이 나왔고 작년이 양봉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 음봉의 시가까지는 간다고 본 거 아니에요. 뭘 바뀌어? 그래, 그렇잖아. 이 음봉의 시가까지는 간다고 보는 거라고. 우리가 직전 영상에서 한국항공우주가 그 음봉의 시가까지는 간다고 보는 것처럼 코스맥스도 이 음봉의 시가까지 갔잖아요. 갔다가 빠진 거지.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LIG 넥스원. LIG 넥스원도 요 모양이잖아요 지금. 요 모양. 그러면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이랑 똑같이 비트코인도 지금 확실하게 일봉으로 언덕을 주봉으로 볼까요? 뭐 주봉으로 봐도 되고 요렇게.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난달까지만 해도 매수 타점이 여기였는데 원래 시간이 지나면 매수 타점은 낮아지는 거예요. 왜긴 얘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서 지금은 여기를 넘어야 되지만 또 이렇게 올라왔다가 또 이렇게 내려오면 그때는 여기를 넘어야 되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언덕을 만들면서 내려오는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수 타점은 낮아진다. 됐죠? 잠시만요. 그리고 그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는 모양이 더 확실해요. 그리고 요거 보실래요?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차트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얘가 여기를 이렇게 넘지 않고 그 앞에서 한번 쉬었다가 이렇게 가는 아이를 뭐라고 불러요? 컵 위드 핸들이라고 하고, 매수 타점은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가 매수 타점이죠. 그런데 변형된 컵 위드 핸들이 있어요.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얘가 일단 넘었어. 넘었다가 여기까지 살짝 이만큼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버리면 이런 애들은 매수 타점을 여기로 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는 애가 항상 앞에 있는 언덕을 넘지 않고 그 밑에서 조정받고 올라가면 커비드 핸들 메커니즘으로 대응을 하는데, 이렇게 그냥 우당탕탕 돌파가 된 다음에 요 라인보다 뭐 밑에까지 살짝 떨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결국에는 여기를 넘을 때밖에 살 수 없거든. 근데 여기를 넘는 순간 세게 우당탕탕탕탕탕 가버린다고. 그러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도 월봉으로 보면 얘가 이렇게 내려오고 돌파가 됐어. 그런데 요 라인까지 지금 내려온 거죠. 뭐 더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아이들은 여기를 넘어버리면 그냥 뿌앵 하고 가버린다고. 이런 게 뭐가 있었어요? 종목 중에서 세명전기가 아니라 뭐야? 재룡전기. 자, 재룡전기 월봉. 자, 재룡전기도 원래 우리가 선호하는 예쁜 모양은 여기가 고점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얘가 여기를 넘지 않고 그 앞에서 한번 20선까지 쉬었다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사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가버렸어요. 갔다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살려고 했으나 그냥 뿌앵 가버린 거지. 그래서 이런 거는 사기가 쉽지 않아요. 오케이? 어떻게 사냐고 이렇게 가면. 그래서 비트코인도 내려왔다가 이 언덕 넘을 때, 우리가 아까 주봉, 일봉상 봤던 이 언덕 넘을 때 매수가 안 되고 이 꼭지를 넘을 때 매수해버리면 그냥 우당탕탕 가버리면 그냥 손 빨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현대오토에버도 그래, 매수 타점 넘어서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 손 빨고 있었잖아요. 중간에 못 산다니까. 가는 애들은 중간에 못 사요. 아니면 또 꼭지에 물리는 거지. 네? 그래서 매수 타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지금 시나리오까지 다 짜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돈이 있으면 그냥 우당탕탕 심심하면 그냥 소액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갖고 있다가 비트코인 봐서, 그렇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얘가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선물하세요? 코인 선물? 그래서 하락도 중요하다고? 지금 이번 영상은 그냥 업비트로 간단하게 코인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하락했을 때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승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주봉, 아까 우리 봤던 그 언덕, 거기 넘을 때, 여기 넘을 때를 못 사게 되면 여기를 통과해서 뿌앵 날아가 버리면 못 사요. 에이, 난 더블맨 그때 살 수 있어. 그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다니까. 현대오토에버 날아갈 때 샀어요? 현대오토에버 그래. 자, 매수 타점에서 놓치면은 여기 어디예요? 8월 말부터 이거 못 산다고. 여기서는 매수 타점 놓치면 못 사요. 그래서 매수 타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코인을 실적 보고 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모양 자체가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각각의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할 수 있고, 혹시나 이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은 제가 영상 말미에 엘리어트 파동이론 교육 영상이랑 또 코인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볼린저 밴드랑 이동평균선에 관한 그 세팅 영상이나 그 의미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그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앞으로 코인 영상 볼 필요 없죠. 여기 넘고 여기 넘을 때 사면 되는 건데 얘가 한 번 더 떨어지면 그 언덕 넘을 때부터 또 시작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매수 타점은 낮아지니까. 근데 이 말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왜 매수 타점이 낮아지는 거야, 더블맨? 요렇게 되면, 이렇게 올라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여기 넘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못 넘고 떨어졌어. 그럼 안 사면 그만. 또 이렇게 올라왔다가 그러면 여기 넘을 때 사는 거지.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떨어졌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언덕을 만들면서 내려가는 아이들의 매수 타점은 점점 낮아지는 거잖아요. 아, 이게 뭘 어려워요. 어려울 게 뭐 있어. 어려워요? 그럼 딴 거 해요. 하지 마. 나가서 벽돌 날라요. 네. 됐죠? 그럼 더블맨, 나 주식 하지 말고 그냥 돈 갖고 있을까? 네. 아니, 자꾸 여러분들한테 무슨 종목을 사라, 무슨 종목을 사라. 지금 뭐 이제 반도체주가 갈 때가 됐다. 제약바이오가 이제 앞으로 갈 것이다. 방산이 갈 것이다. 이제 뭐 또 재건주가 시작이다. 이런 것들은 그런 거를 해야지만 속된 말로 손님을 끌어모으니까 그런 얘기를 계속 매일매일 뭔가 막 하는 거잖아. 안 그래요? 아니, 본인들의 계좌에는 진심 관심이 없어, 그건. 네? 각각의 막 상승하는 테마가 매일매일 매주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주식 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한국항공우주는 보고 있어야 되고, 서진 시스템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네? 이런 몇몇 카운팅이 확실히 되는 대형주 외에 그냥 깨작깨작 아무렇게나 들어가서 본인의 돈을 잃기 싫으면 돈 가만히 갖고 있다가 비트코인 매수타 좀 넘을 때 들어가세요. 왜냐면 거기는 이번 사이클에 오파가 올라가는 자리 아니에요. 보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끝? 아니, 끝이 아니구나. 요거 봐야죠.